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은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등장한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할 4차 계획의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웅대한 브릿지 플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업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5년이라는 인구 보너스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2020년 베이비 부머 노인 세대 진입을 앞둔 인구 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3차 계획의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현재 당면한 과제, 그리고 4차 기본계획에 나올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인의 약 7%,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웅대한 플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노인 빈곤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목표를 2020년에는 39%까지 잡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목표들을 보면요. 빈곤율과 함께 건강한 수명 그리고 교통 사망률을 줄이겠다라는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의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령 친화 산업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덧붙여 있습니다. 각각 세부 과제는 소관 부처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데요. 중요한 눈에 띄는 과제들을 보면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겠다, 주택연금 강화하겠다, 그리고 고령자 운동, 포괄 간호 계획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치매 대응 체계를 만들고 고령자의 평생 교육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고령자 임대주택, 고령 운전자의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년 제도와 취업 지원, 그리고 직무 경험 활용 등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 경제 부분에서는요, 스마트 케어와 고령 친화 식품 등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어떤 보건복지부의 위상이나 이런 관심도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꾸준히 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기본 방향은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그 맥이 2021년부터는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여겨볼 이러한 기본적인 맥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연금, 그리고 치매, 노인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버 산업에 있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장기 추진 과제로 2016년 출범할 당시 전에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영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키워드는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먼저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비대면의 인프라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동시에 비대면을 통한 평생교육 그리고 비대면을 통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또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큰 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것을 한번 4차 계획의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요. 3차 기본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인 빈곤율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 고용률을 높이겠다,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아주 핵심되는 그 측정하는 값이 있고요. 핵심 과제로서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단어들을 보면요. 주택연금, 그리고 치매 대응, 노인 일자리 사업, 스마트 케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4차 기본 계획에 들어갈 스마트 키워드는요. 기초연금부터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고요. 특히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 경제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이 고령자임이 다시 드러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기본 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큰 축을 커뮤니티 케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을 움직여 왔는데요. 이것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망이 비대면으로 가면서 5G라든지 AI 쪽으로 같이 방향을 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대면 돌봄, 디지털 돌봄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그 의사협회와 갈등이 없는 한도 안에서 하나씩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 스마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65세가 됐습니다. 이분들의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비대면 보건 의료 산업 분야 또는 이런 일자리,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더 나아가서 노인들의 시간을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또한 지금의 30만원 일자리가 50만원, 80만원짜리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스마트 일자리에 대한 그런 논의와 단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저항력을 만들어 가면서 대응을 하는 시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이 계획의 기본이 되는 노인들의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